이제 쌀도 기능성 시대. 좋은 쌀이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1000개가 넘게 올해까지 심었습니다. 일찌감치 현미의 영양소를 극대화시킨 바라현미의 주목. 무려 1000여 종에 달하는 쌀 품종을 직접 재배하고 연구해 최고의 바라현미를 만든 농부 과학자. 이 친환경은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건강한 쌀을 고부가가치 바라현미로 만들어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자연과 농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이동현 박사. 그와 나눈 진한 농담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제가 찾은 곳은 귀차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곡성군 장곡리인데요. 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농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느낌에 이곳이 시골 폐교 같거든요. 일단 여기는 뭐 운동장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걸로 봐서 시골 폐교 같은데 맞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교실이 연구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님을 찾아왔는데 혹시 박사님? 네, 제가 이동현입니다. 농업 박사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입니다. 농부과학자라는 호칭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혹시 투잡디십니까? 역시 정확히 판단하셨네요. 맞아요? 네, 제가 짓는 농사를 연구하고 네. 그 농사를 또 농민들에게 전파해서 또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쌀 농사를 짓고 쌀 연구도 하는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 현미를 발화시켜 영양분과 소화 흡수력을 높인 바라현미 개발이 주 연구 목적이네요. 바라현미,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사님께서 그동안 연구하고 계신 바라현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기 전에 네. 먼저 여기 현미경에서 네. 바라가 뭔지를 진짜 한번 보고 가시죠. 바라가 네, 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서 봐요? 네, 딱 봐보세요. 바라가 뭔지를? 네. 굉장히 폼나네요. 한번 봐보세요. 네. 오! 오! 신기하죠. 야, 크게 보니까 무슨 콩나물처럼 생겼네. 그렇죠. 여기에 싹이 토톰하게 나온 것들이 생명력 있는 쌀이라는 거예요. 도정 후 쌀룬이 20~30%가량 남아있는 쌀은 백미, 왕겨만을 제거해 쌀룬이 살아있으면 현미. 이 현미의 싹을 1에서 5mm 정도 띄운 쌀이 바라현미인데요. 백미에 의해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가바 등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달라니까요. 네, 지금 보러 가시죠. 이걸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현미를 초원 숙성시키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도종환 현미를 보관하고 있는 저온 창고인데요. 바로 여기에 질 좋은 바라현미를 만드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서서히 미각이 있는 비타민 지방을 지네들이 조용히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쌀 눈을 보면 쌀이 투명해지면서 이렇게지죠. 쌀 눈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얘들이 바라 과정 가면 톡 튀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당일 도정이라고 해서 쌀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도정한 쌀이 가장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도정을 해서 보관을 하면 쌀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바라현미는 즉석 도정해가지고 발화를 시키면 발화력이 훨씬 떨어지고 그다음에 밥을 지었을 때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버글버글한 쌀이 돼버려요. 푸석푸석한 도정 후 한 달간 숙성시켜야 생명력 있는 쌀이 된다고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곳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예부에 크게 언론에 보도 안 한 곳.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예, 언론에 공개도 안 된 바라현미를 만드는 바라장. 바라현미는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한 달간 숙성시킨 현미가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침지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데하고 다르게 차별화가 돼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어떻게 차별화가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암실이면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동현 박사님이 15년 연구 끝에 찾아낸 최적의 발화 조건으로 꾸민 암실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걸 이제 저쪽 건조기로 네. 들어가서 이제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켜서 다음날 꺼내가지고 이제 포장이 들어가는 거죠. 즉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현미 도정 후 한 달간 저온 창고 숙성, 침지, 발화, 건조, 포장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곳은 네. 미슐랭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곳이에요. 핵심 기술. 예. 꼭 가는 곳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하시니까. 미숫가루를 생산하는 공간입니다. 아하. 미숫가루는 대표적인 발화현미 가공식품인데요. 최근엔 곡성의 대표적 특산물 토란과 발화현미를 섞어 신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일반 미숫가루에 비해 부드럽고 영양가가 풍부한 게 특징. 농업에 뛰어든 첫 해 1억 원 매출 신화의 주인공이고요. 2018년에는 해외 수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다양한 발화현미쌀과 가공식품을 꾸준히 개발해 내놓는 이동현 박사. 여기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일단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제 평균에 네. 늘 다르니까 조금씩 네. 어느 해는 잘 팔리고 어느 좀 못 팔리고 하니까 평균 1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동현 박사의 농사 비법 이야기 첫 번째,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박사님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네. 벼 품종들입니다. 벼 품종들, 예. 벽시. 벽시, 친환경에 맞는 벼 품종, 기후에 맞는 거, 그다음에 또 발화현미에 맞는 거, 또 가공에 맞는 벼 품종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300여 종자를 구해가지고 심었더니 그해 수확한 품종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 여기 있는 벽시들을 전부 다 농사를 지어보신 거예요? 네, 직접 심어서. 매년 직접 심어서? 네, 매년.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중복된 품종 포함해서 1000개가 넘게 올해까지 심었습니다. 1000종 넘게? 예, 올해도 그래서 33개 품종을 논에다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재배해본 쌀 품종만 1000여 종 이상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벼의 품종을 쭉 써놓으셨어요. 네, 야, 근데 우리 박사님 저기 농사 짓는다 그러시더니 네. 아담합니다. 아까 네? 봤던 네. 제가 품종을 연구하는 공간이고 네.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곳은 저 건너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네, 연구소구나, 연구소. 네, 그렇죠? 연구소. 아, 연구소. 예, 현장 연구소. 이동현 박사는 어쩌다 농부과학자가 됐을까요? 원래 미생물학 전공이었지만 대학 시절부터 친환경 농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연히 쌀 가공식품을 함께 개발하자는 지인의 요청으로 쌀 연구를 시작.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친환경 농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무려 15년.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직접 이 벼를 쌀을 연구해 가면서 연구하시는 그런 쪽에 이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 공동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쌀을 생산해서 직접 가공해 가지고 유통업을 하시면서 박사까지 하신 그런 분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신 분이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한 연구 덕분에 농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과학자가 맞는 거야. 근데 연구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신데 농사를 언제 져요? 그래도 그 틈틈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합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아,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네. 그럼 아침에 가야 되네? 네, 새벽에 우리 한번 피 좀 뽑아보러 가시죠. 뭘 뽑아요? 피. 뭔 피를 뽑아요? 자, 가서 보면 압니다. 갑시다. 네? 피를 뽑으러 가게요. 다음 날 아침 해는 참 빨리 뜨더라고요. 아, 박사님, 네. 제가 올해로 43살이 됐습니다. 벌써? 43년 살면서 네. 제가 새벽 6시에 전남 곡성에 논에 서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저도 저기 일본에서 귀국할 때 논에서 피 뽑고 있을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논이 굉장히 넓으네요 지금. 네, 이곳이 네. 곡성에서 제일 넓은 뜰이에요. 여기 전체는 제가 볼 때 한 50헥타르 되고요. 50헥타르 예. 몇 평이에요?
100만 평? 100만 평? 그럼 이 중에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것은 이제 전에는 11,000평을 지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기력이 딸려서 4,500평을 짓고 있습니다. 4,500평. 예. 기력이 딸리신다더니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변 농가를 설득해 이제는 마을 대부분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동현 박사에게 듣는 농사 비법 이야기 두 번째, 좋은 쌀을 얻으려면 땅심을 길러라. 왠지 옆논보다 조금 느리고 색깔이 연하죠. 벼가 좀 늦게 자라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자연 그대로. 그렇죠. 하늘의 태양과 그다음에 빗물의 질소, 자연의 그런 영양 성분을 그대로 먹고 자라는. 그러면은 자연 그대로 두고 우리 가시자. 자, 이제 열심히 해야죠. 들어갑시다. 시원한 논을 좀 느껴보시게. 그렇죠. 네, 말씀을 해야 되는데 뭐 장화 같은 거 안 주십니까? 친환경이잖아요. 자연적이잖아요. 거기 네네네. 또 장화를 신고 네. 그리고 가면 인공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자연을 그대로 온몸으로 좀 느껴보면 네네. 확실히 내 이 머리 끝에 정수리에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정수의 짜릿함이. 네, 한번 맛보시죠. 들어가시죠. 자, 먼저 좀 시범을 보여주시죠. 네. 자, 일단 거머리가 붙을까 걱정인데 박사님은 익숙하신지 성큼성큼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발이 우. 자. 들어오기 이제 시작했어요. 거기 다 보이는 것들 다 잡초입니다. 이 방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잡초들이 자라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졌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발로 질끈 넣어버려요. 이제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죽어요. 쓱 가면서 걸음이 다시 되는 거예요. 아. 네, 쑥 밟아놓으면 돼요. 쑥 밟아놓은. 예, 그러면 이제 얘들이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죽어요. 비료나 거름도 안 주는데 잘 자랄까 궁금했는데 이것이 박사님만의 친환경 농법의 비법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피를 뽑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친환경은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뿌리가 산소가 없으면 썩어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 벼가 약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데 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속에 좋은 영양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가 호흡을 하면서 나중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피를 뽑아줘야 하니 귀찮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더디 자라지만 병충해에는 강한 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박사님, 네. 우리가 지금 땅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논을 살리고 있는데 네. 저는 죽일 생각이세요? 아, 그렇죠. 좀 고되잖아요. 새참 드시고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바라현미로 만든 미숫가루를 항상 준비하고 나와요. 그럼 좀 가서 먹으면서 네, 준비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새참에 숨겨진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귀국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암 말기셨어요. 몰랐었죠. 저기 먹어보고 얘기하면 아, 안 되니까. 그럴까요? 뭐, 저기 자, 뭐. 박사님이 자, 한번 더 먹어보시죠. 자,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인가를. 여러분도 맛이 궁금하시죠? 맛을 제대로 음미하고 계십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목에 걸리는 칼칼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쵸.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촌놈이 네. 공부해가지고 일본에 국비가 갔다 와서 국비유학까지 갔다가. 근데 그 아들이 농사를 짓겠다, 뭐 쌀을 연구하겠다니까 얼마나 속에서 말하지 못한 그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렇지. 그때 마침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는 이암이 걸린 거예요. 말기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먹는 게 이 이유가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그 마음. 15년 전 일본 유학을 마치자마자 대학 강단에서는 대신 농사를 선택한 이동현 박사. 위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라현미 미숫가루였는데요.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목 넘김이 좋은 미숫가루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계속 먹고 싶어. 그쵸. 더 없어요? 근데 예. 배가 너무 부르면 네. 허리를 못 굽혀. 에이, 일을 못 해. 이거 먹으면 배가 얼마나 나온다고 뭐. 아니에요. 더 없어요? 이따가 네. 이 쌀로 만든 밥을 이제 네. 아침밥을 먹죠. 이건 새참. 한 번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해 뜨기 전까지. 그렇죠. 네. 한 번 더 열심히가 아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는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밥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동현 박사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 지역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먼저 인근 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 보세요. 이게 강물이. 정말 물이 맑죠. 여기 있네요. 예, 진짜 큰 놈. 요거 올척이다, 올척. 보세요. 굉장히 크죠. 15년 전만 해도 녹조가 가득했던 강에서 다시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동현 박사에게 듣는 농사 비법 이야기 세 번째, 지역과 상생하라. 저기 계신 분이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에요. 누구신데요? 예, 저와 오래된 인연. 네.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곡성가를 짓게 되면서 처음 만난 인연이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처음에 농사 짓겠다고 오셨을 때 어땠어요? 배웠다는 분이 여기 와서 그런 거 끝난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처음에는 잘 이끌어주시고. 전 양반이 과연 농사를 질까? 뭐 네? 이런. 아니 그때는 나이도 젊었고 그때 들어왔을 때는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동현 박사가 친환경 농사를 함께 짓자고 설득한 1호 농부가 최점철 씨. 덕분에 친환경 농사를 짓기 전보다 수익도 늘었다는데요. 농촌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줬던 멘토에서 친환경 농사를 함께 짓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동현 박사에게 듣는 농사 비법 이야기 네 번째, 소비자를 농장으로 불러라. 위기도 있었습니다. 애써 품질 좋은 발화현미를 개발했지만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 그 대안이 쌀을 소비하는 고객을 농장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야흐로 6차 산업시대, 농사를 짓는 1차, 가공식품을 만드는 2차 위협, 생태체험, 전기음악회와 같은 3차 서비스 산업에 도전해 6차 산업 농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해야 돼요. 저 대신해서 쌀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입니다. 네. 제 짝꿍이자 동지이자 아내인 남근숙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가시겠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네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는 농가 맛집이에요. 잠시만요. 농가 맛집이요? 네네. 이곳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곡성의 농가 맛집 1호. 친환경 농사로 지은 발화현미를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운영 원칙은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요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밥상도 곡성에서 재배한 친환경 식재료만으로 차려낸다고 하는데요. 개방된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점점 배가 고파집니다. 직접 키운 깻잎과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 부침 샐러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발화현미로 만든 밥이겠지요. 보이시죠? 이게 바라의 세계예요. 갓 지은 발화현미밥, 윤기가 촤잘 흐르지요. 드디어 밥상 대령! 대부분 인근 도시에서 찾아온 손님이라는데요.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반찬도 맛있죠. 발화현미에다 이걸 씹어먹으면 싹싹싹 안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온 듯한 건강한 그런 조리를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좋고. 밖에서 이렇게 고구마 직접 재배하는 걸 보니까 믿고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내 가족한테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몸에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작년에 와서 먹었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데다, 좋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밥 카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밥이 우주라는 문구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이거는 백미고요. 이거는 현미밥. 맛은 어떨까요? 먼저 현미부터.
백미 맛도 더 좋은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렇죠. 쌀로 살아있는 것들이 더 맛있어요. 알고 보면. 네. 없고요. 제가 지금 반찬 일체 안 먹고 현미만 또 먹어봤어요. 역시 백미보다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솔직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미의 단점을 보완한 네. 가라 현미를 천천히. 뜻밖의 맛이 났습니다. 옥수수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미식가. 옥수수만 네.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향도 약간 제철 갖다서 쪄먹는 옥수수 향 같은 향이 나고, 그리고 밥알이 씹히는 게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그죠. 근데 이 찰기가 말도 못해. 그쵸. 정말. 네. 박사님이 도시에서 계속 연구하셨으면 수리자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에서 식당 이모가 됐잖아. 어떠세요?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예 뭐 이렇게 좋기만 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를 농업의 가치를 특히 저희들이 연구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것을 뭔가 알려본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먹거리들을 그대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서 좀 재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듣고 살았어요. 꿋꿋하게 10년 동안 안 했었는데 제가 놀고 제안을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 저는 기다렸고요. 저는 근데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안한 거지 뭐 아내를 이렇게 혹사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내 남근숙 이사의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도 수익 창출보다 농업의 가치를 더 고민한다는 이동현 박사. 그의 연구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해서 방향을 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업으로 쭉 갈 겁니다. 저는 박사님 만나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정말. 그 동반자이자 힘이 되어주는 아내. 네.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아들. 모든 걸 다 가지신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를 항상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해줬던 동지인 네. 제 아내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제 동지인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더 나고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박사님처럼 네. 모든 걸 갖는 남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조심히 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을에 네, 추수할 때처럼 한번 더 놀러 와도 되죠? 네, 그럼요. 대환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행복한 농부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이동현 박사의 영롱한 내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논에 거머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물이 살죠. 느리고 게으른 농부는 거머리가 와서 물겠지만 빨리 일하는 농부에게는 물 시간이 없죠. 물자라. 이게 물자라요? 예, 이게 지금 달잖아요. 이 친환경은